자, 23번. 이차함수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x축 두 점 사이 거리가 2l이고 fx 그래프랑 y랑 6이랑 만나는데 거리가 2l 플러스 1이고 y는 16과 만나는데 2l 플러스 2라 이거죠. 여기서 안 나온 게 뭐지? 나온 게 뭐고? 뭐가 나왔죠? x축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왔죠. x 두 점 사이 거리가 나왔지. 안 나온 게 뭐야? 뭐가 안 나왔어? 뭐가 안 나온 거야? 좌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리가 나왔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 어디 있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거리 그러잖아. 그래프 이렇게 움직이면 옆으로 움직이면 거리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다시 말해서 x축은 식이 뭡니까? x축은 식이 뭐야? 0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y는 6이 나왔고 y는 16이 나왔어요. y는 틀렸네. x는 0이 아니라 y는 0이죠. x축은 y는 0 y는 6 y는 16 이게 나온 거죠. 너희들이 배웠던 것을 잘 이용하면 이것도 쉽게 풀어질 수도 있어. 뭘 배웠냐면 요걸 선생님이 요선을 배웠죠. 요선을 배웠지. 나온 길이가 어디가 나왔어? 요 길이가 나왔죠. 요 길이가 나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 길이가 나왔냐면 x축과 만나는 이 길이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이 길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통은 이 길이가 필요하죠. 이 길이가 필요하잖아 보통 b가. 물론 전체 길이도 b로 구할 수 있지만 요 길이로 b를 구했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 뭐가 나왔어? 6하고는 요놈이 l 플러스 1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16 요놈이 16이잖아. 16 그리고 요 길이가 뭐야? L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어요? 자, 식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선생님은 식으로 안 풀 것 같은데. 식으로 세워볼게요. 식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옆으로 움직인 것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이겠지. 옆으로 움직인 관계가 없어. 됐지? 그러면 가장 쉬운 애를 가지고 식을 세울 때는 요놈이 뭐가 되면 좋겠어? y축이 되면 식이 제일 쉽겠네. 그러면 식을 세우겠지. 식 세워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는 좌표들을 얘가 0이니까 얘가 좌표가 L이고 얘가 좌표가 L 플러스 1이고 얘가 L 플러스 2를 집어넣겠네. 그거나 요거의 비율을 이용한 거나 똑같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럼 얘가 L이면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뭐야? AL 제곱이지. 맞습니까?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AL 플러스 1의 제곱이죠. AL 플러스 1의 제곱이랑 AL 제곱 플러스 6하고 같다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디야? 요 길이는 요 길이죠. 요 길이는 AL 플러스 2의 제곱이랑 AL 제곱 플러스 16하고 같다. 식 두 개, 문자 두 개 해결할 수 있겠네. 실제 너희들이 식을 써가지고 뽑아내면 요 식과 거의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비유사한 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음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f-1은 0이고 fx는 f1보다 커요.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꽤 많이 나온 단어야. 모든 x에 대하여 fx는 f1보다 크거나 같다. 혜승이 또 잘나고 뭘 알려준 거야? 나는 요것만 읽었어. 다른 거 빼고 요 줄만 읽었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1보다 크거나 같다. 뭘 알려준 겁니까? 에? 아니요. 뭐가?
모든 x에 대하여 fx는 f1보다 크거나 같다. 뭘 알려준 것 겁니까? 최소값을 알려준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뭘 알려준 거야? 최소값의 위치를 알려준 거야. x가 1에서 f1이 최소값이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랬어? 그럼 그래프가 쭉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됐고 연속이라고 봤을 때 어떤 내용을 얘기가 되는 거냐면 얘가 x가 1이에요. f1의 값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어딘지 모르지만 f1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겠지.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fx라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주로 100% 아니야.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니? 100% 아니라 있어. 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다시 말해서 어떤 함수가 나오든 fx가 f1보다 크거나 같다라 말이 나오면 그래프가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통 접하는 상황이다. 주로입니다. 100% 아니라 했어. 요거 말고도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끊어져 버리면 전혀 완전 많은 엄청 많은 그림들이 나와. 알겠죠? 요런 상황이고 현재 우리는 요놈이 무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당연히 2차 함수처럼 그림을 그려라 이 말이 되겠죠? 되겠죠? 다음 f-1인 0은 2차 함수의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축이라 했어. 축을 알려준 거야. 축을 알려준 거고 얘는 뭐 x 절편을 알려준 거죠.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데 어디서 만났다? 마이너스 1에서 만났다 이거지. 얘는 1이고 요 점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요 점이 얼마입니까? 두 칸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안 알려준 게 뭘 안 알려준 거야? 폭을 안 알려줬네. 얘가 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지금.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더 얼만큼 더 떨어지는지 모른단 말이야 아직은.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는 여기까지야. F3은 0 나왔고요. F0이 M이라고 할 때 F0은 어디 있어? F0은 이만큼 있겠네요. F0은 요만큼 있겠네요. 여기가 M이야. Y좌표가 M이라 이거지. X좌표가 0일 때 X에 대한 방정식 Y는 MX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이 M하고 이 M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얘는 함수값이잖아. 얘는 기울기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결이 되려면 어쩐다 소리까? 이유가 있겠지. M은 함수값이야. 그러지? MX는 M은 기울기고 그 연결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연결은 여가 1이고요. 여가 0입니다. 여가 1이고 요게 0이야. 한 칸이야, 한 칸. 여기가 한 칸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가 한 칸. 0,m을 지나고 y는 mx는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겠죠. 여기가 한 칸이야. 원점이 현재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지금 한 거야 지금. F0이 M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F0의 M의 의미는 원래 없어 별로. Y절편이 0이라는 말이고 요거 두 개의 연결고리는 뭐라고요? 축이 0이었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발생한 겁니다. 한 칸이기 때문에 그 M이 기울게 되고 요렇게 두 점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거를 그으면 현재 M이 양수야 음수야? 현재 M은 음수에 기울기가 음수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재 빨간 선이 기울기가 지금 M인 직선입니다.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으면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y좌표가 m이야. 여기 y좌표가 m이라고 해. 그리고 직선을 그었어. 현재 여기가 얼마야? 1이고 요 점이 얼마야? 0이고 이 점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겠지. 그리고 요 점이 지금 m입니다. 그래서 두 실근의 합이라는 것은 두 개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소리고, 이 교점하고 이 교점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된지 안 된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지. 그러면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할 거야? 식을 쓸 거야. 안 보이면 식을 쓸 거라고. 됐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야? 한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한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칸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 됐어요? 자, 안 보여. 그림에서 안 보여. 식 씁니다. 식이 어떻게 됩니까? fx는 a에 마이너스 1이라는 점하고 3이라는 점을 지났죠. 됐어요? 그런데 얘가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3a가 얼마다고요? m이라고요. 그럼 a 대신에 뭘 넣어? 마이너스 3분의 m을 집어넣어야겠죠. m은 음수야. 그래 양수입니다. 요 식이 마이너스 3분의 m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요거랑 누구랑 연립을 할 거야? y는 mx랑 연립을 할 거야.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m이 사라지네요. 양쪽에 m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해가 정확한 위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얘를 맞게 해놨더니 정확한 위치가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3x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네요. 됐습니까? 이 두 군의 합이 얼마다?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말이 참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디귿 k값에 관계없이 fx는 kx 두 실근의 곱은 항상 일정하냐 물어봤어요. 다시 k값에 관계없이 fx는 kx의 두 실근의 곱은 항상 일정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두 실근의 곱은 일정하냐고 물어봤어요. 요 식에다가 지금 요 그림에다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그렸어요. 혜승이 또 잔다. 와, 저 눈가리를 어떻게 하죠? 저 눈가리를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안 차려? 내가 아무 선이나 하나 그었어요. 질문이 뭡니까 지금? 두 실근의 곱이라는 말은 요놈의 x좌표와 요놈의 x좌표를 두 개를 곱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두 개를 곱하라 이런 뜻이지. 됐어요? 그러면서 요거랑 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식으로 써보면 a x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kx야. 2차 방정식이 됐지. 두 실근의 곱은 어떤 항과 관련이 돼 있어? 2차 항과 1차 항과 관련이 돼 있네요.
2차 항하고 1차 항하고가 관련이 되어 있어. 이 KX는 뭡니까? 다시 두 실근의 곱은 2차 항과 상수항의 관계입니다. 2차 항과 상수항의 관계야. 얘하고 상관이 없단 소리가 되겠죠. 뭔가 이유가 있네. 그럼 실근의 곱은 얼마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3입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3이야 이 문제는. 정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룰이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35번은 옆에서 했던 거 비슷한가요? 느낌 비슷해. 35번은 지금 요 그림하고 비슷할 거라고 해. 됐어요? 너희들이 봐보세요. 그러고 나서 아니면 다시 질문하세요. 36번.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적어도 한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존재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물론 이 파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 파트는 2차 함수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해석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뒤에 가면 2차 부등식이 나와요. 2차 부등식도 말은 2차 부등식이지만 실은 서연이 자네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알겠나요? 그럼 뭔 말이야?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방정식하고 연결시켜라. 부등식하고 연결을 시켜라는 소리야. 그럼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래프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해석이 쉬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나온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지금 축이 1인 그래프야. 축이 1인 그래프야.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쩐다고? 이거의 근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요 사이로 들어가라. 이 말은 요놈이 x절편이 요거에서 존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존재하지 않아. 얘는 존재해. 말이 되는 상황이네요. 이 상황부터 말이 되겠네요. 이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식을 적어? 이 상황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된다와 안 된다가 경계할 된다와 안 된다를 설명할 수 있는 식이어야 됩니다. 얘는 된다, 얘는 안 된다. 어떤 식 쓰면 될까요? 쉽잖아. 얘는 안 된다, 얘는 된다. 어떤 식 쓰면 돼? 판별식 써도 되겠죠? 됐어요? 판별식 말고 판별식과 똑같은 말은 뭐지? 고맙다. 사과가 뭐지? 애플이라고 말하는 거지. 독일어로 보면 독일어는 뭐냐? 그럼 사과랑 똑같은 말은 수백 개가 되겠네. 판별식하고 똑같은 말은 완전 제곱식이지. 그러지? 꼭지점의 y좌표가 0입니다. 됐지? 보통 우리가 꼭지점의 y좌표 0은 잘 안 써. 중학교 때 많이 쓰는 말이고 이제는 뭐 완전 제곱식하고 판별식을 쓸 거야. 근데 위에 식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잘 보여? 판별식이 잘 보여? 식을 봤을 때 판별식이 잘 보여? 완전 제곱식이 잘 보여? 뭐 둘 다 잘 보이겠지. 완전 제곱식은 바로 보이잖아. 판별식은 식을 써야 되지만 그게 연산이에요. 보통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는 연산이라고. 굳이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소수라시오 하면 써야 돼. 그래서 그냥 A는 바로 1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지? 이 정도는 보이잖아 지금. 얘기했습니다. 중근 판별식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 더 쉬운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판별식보다 쉬운 경우가 꽤 많아. 현재 A는 1부터야. 2는 돼, 안 돼? 안 되죠. 1보다 더 째야 돼. 더 째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러겠지? 그래서 A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다는 것은 뭘로도 판단이 돼? 얘를 내리다보면 어떤 점이 잘 보이니 너희들? 두 개의 점이 잘 보여야 돼. 꼭지점하고 Y절편이 잘 보여야 돼. 내리다보면 꼭지점 Y절편. A가 의미한 게 Y절편이거든. 여기저기서 존나 시험 볼 거야. 한 명만 졸기 시작하면 바로 시험 볼 거야. 얘를 계속 내릴 거야. 해?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언제까지 내릴 거야? 뭐야? 안 됐네. 안 되는 지금 또 있네. 위에서 쭉 내리다 보면 된다, 안 된다 해서 된다로 바뀌었고 또 안 된다고 발생했네. 이때가 언제냐 이거지. 이제 이때 어디를 보겠어? 쭉 내리다가 어딜 봐? 어떤 점을 봐? 마이너스 2인 점을 보겠지. 1인 점 안 보고 마이너스 2인 점 보겠지. 됐습니까? 이때 여기가 얼마야? 얼마야? 혜승아 얼마니? 아직도 안 보여. 굳이 9. 여기는 얼마니? 그래 너가 대답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좀 있으면 민영한테 갈 거니까. 너 말이야 너. 아까 해봤잖아 아까. 여기 마이너스 8이죠? 에? 마이너스 8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프가 우리가 잘 아는 그래프는 굳이 이런 류의 문제가 쉬워야 된다는 소리야. 쉬워야 된다는 소리야. 아는 구조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에? 됐니?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 그래프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보여. 그렇지? 우리가 이런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식을 쓰는 거잖아. 됐니? 딱 보자마자 딱 풀고 그냥 넘어가야 돼. 됐니? 식으로는 어떻게 쓰겠어? 어디를 본다겠어 아까? 마이너스 2를 본다겠지? 요 식이 fx라고 놓으면 f-2가 어째야 돼?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요거는 되고 요 놈은 안 됐잖아. 된다 안 된다야? 요 놈은 된다. 된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지. 등호는 있어 없어? 등호는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해야지. 안 되지. 사이가 아니지. 등호는 없어야 돼. 우린 두 가지로 풀 거라고 해. 식으로 쓰면 위에 거는 판별식 썼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다음. 임의 실수 A에 대하여 항상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요거랑 접합니다. 임의의 A에 대하여. 임의의 A라는 말은 모든 A에 대해서 A가 변할 거란 말이야. A가 변할 거야. 그래서 A가 변하는데 이 A가 변하는데 이 A도 변하네. 됐니? 이 A가 변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해? 그래프가 꼭지점이 달라지겠지. 됐습니까? A가 변함으로써. 그런데 그러면서 요 A도 변한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이미 A에 대해서. 그래서 얘가 접할 때 P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림이 연상이 될 수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 우린 식으로 풀 거야 그냥. 안 되면 식으로 풀 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왜 이게 가능하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 의문심을 날려야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니? 잘 봐.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4a랑 나는 누구랑 연립을 하고 있어? ax 플러스 b하고 연립을 하고 있는 중이지. 맞나요? 그래서 요놈의 뭘 구할 거야? 해를 구하겠지. 정확하게는 실근을 구하겠죠.
실근을 구하는데 그게 접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중근이 떨어지겠네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해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아,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지? 됐어? 똑같은 거이고, 얘를 다시 요놈을 다시 쪼갰습니다. 요놈이 어째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요놈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위에는 지금 실근인데 중근이라 설명을 했고, 얘하고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요것도 뭐 중근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 교점이 몇 개입니다? 교점이 한 개만 나오도록 해달라 이 말이지. 그럼 그림 어떻게 나와야 돼? 얘는 이차함수고 b는 이렇게 되니까 한 점은 요게 b네. 요게 b가 되는 상황이다고요. 뭔만 이해됩니까? 그럼 요놈의 꼭지점이 b가 되는 상황이라고 두 개를 연립해서 판별식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니? 이해됐어? 시차는 이해됐니? 다음 fx가 지금 x-1이 1차 함수입니다. 자, 요 식은 무슨 말이죠? 요 식. 요거는 자, 요거는 잘 보세요. fx라는 식이 있고 얘를 f 절대값 x로 먼저 바꿨습니다. 그리고 f 절대값 x-2로 바꾼 거야. 순서 이해되니? fx- 절대값 x-1을 보면 원래 fx가 절대값 fx-를 바꾼 거야. 근데 얘를 한꺼번에 우리가 뛸 수가 없어. 차근차근 가면 fx가 f 절대값 x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f 절대값 x가 f 절대값 x-2로 바꿨다고. 되니?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됩니까? 얘를 어떻게 그려? 기억하세요. 절대값 그래프는 아주 많이 나와요. 절대값 그래프는 어렵습니다. 어려워. 쉽게 볼 수 있어야 돼. 절대값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어려워. 어려우니까 쉽게 볼 수 있으면 쉽게 볼 수만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고. 절대값 그래프도 많이 외워야 되고 식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x인 y는 fx를 그립니다. 그려. 그 다음에 뭐 한다? x축이 아니라 y축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시키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긴데 복습시킨 거야. f 절대값 x f x에다 절대값 붙인 거야. 양수 쪽만 그려가지고 음수 쪽은 양수 쪽 그림을 그대로 이용할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렇게 그린 다음에 이만큼 평행이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얘는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가 지금 x-1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x-1 됐어? 요놈을 가지고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렸어. 요놈을 가지고 x축을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이 그림입니다. 주황색이 fx고 지금 초록색이 지금 f 절대값 x-1을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야? 곱할 거야. 두 개를 곱할 거야. 자, 곱하기 그림은 우리는 이렇게 그립니다. 곱하기 그림은 0부터 찾습니다. 뭐부터 찾아? 0 찾고 부호 찾고 다시 0 찾고 부호로 위치 찾습니다. 0 찾으려면 당연히 곱하기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0이 되겠죠. 0 되니? 그 다음에 부호 찾습니다. 얘는 양수하고 음수를 곱하니까 음수야. 여기는 양수하고 음수 곱하니까 음수야. 얘는 양수하고 양수 곱하니까 양수가 됩니다.
어떻게 된지 알겠나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100%는 아니지만 여튼간에 지금 그림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실을 보면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지. 그리고 얘가 가로질렀지. 그러지? 1차와 1차를 곱하니까 2차가 되는 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위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가 다시 뭘로 가야 돼? 0으로 가야겠지. 그러면 그대로 와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라고. 그리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마이너스 1부터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가요? 5까지. 그림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라고 5에서 발생하네요. 얘를 100% 없이 정확히 풀려면 요 h가 조금 걸리는데 여기는 최소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요 점을 꼭지점을 하는 2차 함수야. 그리고 요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야. 이러한 그래프야. 얘가 지금 요 위치하고 요 위치가 무조건 최소고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나요? 나는 이쪽 부분을 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 얘를 쪼개가지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판단을 한번 해보고 아 이런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를 다음에 너희들이 그릴 때 좀 더 쉽게 그릴 수가 있다 이거야. 어차피 얘도 1차, 2차야. 이쪽도 1차니까 2차입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무조건 연결돼 있습니다. 혜승아 시험 못 가? 여기 어딘지 알아? 모른다 소문이야. 44번. 조건. 다시 조건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 문장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둘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최소값만 물어보면 최대값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 하나 주어지고 어떤 식의 최대값, 최소값.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조건, 다항식의 최대값, 최소값. 아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푸는 방법의 일반적인 방법론은 얘를 일단 K라 놓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 요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K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놓고 풀라고. 그러면 다항식이 등식이 됩니다. 뭐라고? 다항식이 등식이 돼. 등식이 되면 요것이 위에 거는 도형이야. 위에 거는 원이야. 밑에 거는 밑에 거는 타원입니다. 밑에 거는 타원이야. 찌그러진 원입니다. 됐습니까? 타원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두 개를 연립할 수가 없어. 그래프도 못 그리고. 까지 되니? 됐어요? 자, 해석은 앞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건데 일단은 얘를 출발점 다시 얘기해 줄게요. 다 질문이 모든 식이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주어진 등식이 하나 주어질 거고 다항식을 주고 그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놓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쩐다고? 요놈을 K라 놓고 출발할 거야. 두 개의 등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라고. 됐니? 그러면 요 문제가 세 가지 틀을 갖고 있어. 세 가지 틀.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것은 요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위에 있는 식을 밑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y제곱으로 해서 x로 대입할 수 있겠네. 이 문제는 해결됐어요? 됐어요? 근데 위에 식이 첫 번째는 요것인데 요게 이렇게 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는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은 요놈은 요렇게 대입합니다. 요렇게 대입해. 웬만하면 둘 중에 걸리게 돼 있어. 우리는 지금 도형을 지금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도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서 끝나. 세 번째는 대입 순서입니다. 1번은 해석이 좀 덜 됐는데 세 번째는 두 개의 그래프가 교점이 존재하도록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교점이 존재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됐니? 됐습니까? 다음에 너희들이 풀다 보면 3번을 꽤 많이 사용을 할 거야. 너희들은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풀었어? 대입한 다음 뭐 하겠어? 대입한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지금? 목적이 뭐냐면 K라고 놓는 순간 K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자는 겁니다. 식을 K로 정리를 해야 돼. 식을 K로, K는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K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겠지. K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fx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온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실수 xy가 차관점입니다. 실수 xy. x랑 y는 실수야. x하고 y는 실수야. 실수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야. 요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점이 존재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교점이 존재한다. 실근이 있다. 이런 소리야. 실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 거라고. 됐습니까? 근데 쉬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 요렇게 해결됩니다. K로 정리가 돼. K가 정리된 문제가 좀 쉬운 문제, 정리 안 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라고? 판별식으로 풀 거라고. 됐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는 풀고 싶은데 이 문제는 대입이 되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해서 K로 정리해서 풀었어. 근데 답이 안 나와. 틀렸어. 대장.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버린다고? 대장을 만졌잖아. 찢어질 것 같아요. 대장이 찢어질 것 같다고? 붙이면 되잖아. 서연아, 눈가를 붙여야 된다고. 붙이고 있는 중이구나. 너는 좀 풀렸네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어려워. 어렵다고. 이게 문제를 쉽게 풀러가지 말고. 이게 너희들이 문제 보다 보면 1번하고 7번하고 문제가 똑같은데 1번은 풀리는데 7번은 안 풀려. 왜 그러겠어? 습관적으로 문제를 푸니까 그래. 됐습니까? 똑같은 스타일 문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비슷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못 풀어. 이유를 모르고 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유를 모르고 풀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구조에 대한 얘기는 했으면 이 문제는 아주 많이 나오는 구조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입해서 답이 나와야 돼. 근데 답이 안 나와.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안 나와? 항상 최대값 최소값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범위가 일단 중요합니다. 조건을 따져줘야 돼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 대한 얘기는 활용 문제에 대한 것은 꼭 조건 범위를 따져줘야 돼요. 범위를 따져줘야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고1 수준에서는 얘가 제곱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없앨 거야? y를 없애고 x로 식을 바꿀 거야. 그럼 얘는 뭐의 범위가 있어야 되냐면 x의 범위가 있어야 돼. 이 문제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x의 범위가 있어야 돼요. 자, x의 범위 구하는 방법이야. x의 범위는 이렇게 식을 쓰고 얘가 양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범위를 뽑는다가 현재 우리의 범위 수준에서 푸는 거야. 근데 우리의 수준이 뒤에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 도형은 뭐가 됩니까? 원이야. 이 도형은 뭐라고? 원이야. 원이기 때문에 중심이 얼마야 지금?
1,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1,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범위 원하는 건 x의 범위잖아.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있다고 지금. 요거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요 놈이 지금 x-1의 제곱이 4보다 작다가 되고 x-1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고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됐니? 됐어요? 너희들이 제곱이 나왔을 때 범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제도 꽤 많이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주관식이면 아주 많이 틀립니다. 객관식이니까 그냥 대놓고 나왔는데 왜냐면 여기 이 식을 정리하면 2차식이 떨어지거든. 2차식 떨어지면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 하나밖에 보통 많이 안 구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대놓고 두 개를 질문하면 잘 안 틀려. 왜 그러지? 하고 다시 본다고. 그러겠지? 요렇게 해가지고 최소값 구하라면 별로 안 틀리거든. 됐니? 요렇게 하면 잠시만 잘못만 했네. 요렇게 해가지고 최대값 하면 안 틀려. 왜 안 틀리겠어? 말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본다고. 됐니? 근데 이렇게 내고 최소값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기 쓰고 답 쓰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틀렸어. 못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데 틀렸어. 최소값 문제면 여기 쓰고 답 쓰고 가는 경우가 많아. 에? 한 60% 정도 그렇게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건을 못 찾게 되면 잘. 됐나요? 정확하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 대해서는 범위를 내가 정확하게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내가 범위를 정확하게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됐어요? 쉬운 문제는 안 걸려 이게. 상관없이 범위 안에 문제가 다 맞닥 떨어지게 문제를 내준단 말이야. 되니? 조심하십시오. 46번은 안 해도 되겠고 48번은 뒤에 4개는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봅시다. 48번은 그래프가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래프가 완전 제곱식.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특징 판단하고 우리는 그냥 풀란 소리야. 정수 A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뭐 하란 소리냐면 그래프 그리란 소리야. 3부터 18까지는 f의 최소값은 0이야. 그럼 A가 그 안에 있었단 소리겠지. 그러겠지? 3부터 9까지는 fx의 최대값하고 9부터 18까지의 최소값은 같대요. 3부터 18 사이에 a가 있고 3부터 9는 왼쪽이고 9부터 18은 오른쪽이잖아. 그러지? 최대값 최소값이 어째? 같다라는 거야 지금. 자, 여기 사이에 지금 0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3하고 18 사이에 있어. 근데 3하고 9는 최대값을 보려고 하고 3하고 9는 최대값을 보려고 하고 3에 있겠어? 9에 있겠어? 3에 있겠어? 9에 있겠어? 최대값이 3에 있을 것 같아? 9에 있을 것 같아? 아니 지금 꼭지점이 여기 사이에 있잖아. 9의 최대값이 있어? 그럼 여기가 3하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야? 똑바로 해. 아니 이렇게 되면 얘기거리가 별로 없겠지. 얘기거리가 별로 없겠지. 3이 1이 가야 되니까. 0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이 오른쪽은 뭐 하는 거 다 버릴 거야? 이렇게 다 있는데? 말도 안 되잖아. 3위가 최대값이 있겠지. 웬만하면
물론 그러다가 모순점이 있겠지. 우리가 문제 딱 보면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둘 중에 더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해야 되겠지. 3구의 최대값. 그건 3에 있다 이거야. 98에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 있겠니? 98은 모른가요? 최대값만 있으니까 최소값 18에 있을 수는 없네. 9가 여기 있으니까. 9가 만약 여기 있으면 18은 요 정도 있든 요 정도 있으니까 최소값은 18쪽에 있겠지. 요놈과 같을 수가 없잖아 지금. 여기서부터까지 최대값하고 요놈의 최소값이 같다는 말은 그러지? 상황은 뭐 요런 상황이네 지금. 요런 상황이네. 9하고 3이 최대값 최소값이 똑같은 상황이네. 3하고 9하고 최소값이 똑같아야지 9부터 18까지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같아지는 상황이다. 이것은 그래프 추론을 해라 이거지. 그래서 답이 틀리면 이 그림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요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 움직이면서 그래라 이 말이야. 자, 이거 마지막 문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라 9가 있는데 AB가 있는데 그래프를 움직여.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자,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있어요. 두 개의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고정점이야. 두 개의 고정점이야. 고정점. 알았어? 두 개의 고정점이고 여기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요. 그러면 얘를 움직이면서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진다고 봐야 돼 우리는? 뭐가 달라져? 아니 그래프를 움직이면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넓이가 아니라 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거리가 달라지는 거야. 거리가 달라짐으로써 넓이가 달라지는 거라고. 이해되니? 거리가 달라지니까 넓이가 달라지겠지. 그럼 여기서 거리란 말이 무슨 말이야? 여기서 거리란 말이 무슨 말이지? 누구랑 누구의 거리지? 빨간 선분과 이 점과의 거리야. 그럼 이 점과의 거리는 어떻게 잴 거야? 수직으로 잴 거야. 어떻게 잴 거야? 수직으로 거리를 잴 거라고. 엄마 이해되니? 수직으로 거리를 잴 거야. 그럼 수직으로 거리를 재는데 어디 왔을 때 가장 여기가 제일 가깝고 어디 갔을 때 가장 멀겠냐? 이런 질문이잖아. 이게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 그림에 따라서. 그 지점이 어디겠냐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지점이 어디겠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재? 거리는 항상 어떻게 잰다 했어? 수직으로 잰다고요. 수직으로 잰다고요. 되니? 그럼 어디 점이 제일 가깝냐 하면 이 빨간 선하고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평행한 선을 그어요. 자, 거리는 평행선으로 잽니다. 거리는 어떻게 된다고? 평행선. 왜 평행선을 재겠어?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면 어디서 재든지 거리가 똑같다고. 두 평행선을 재면 어디서 재든지 거리가 똑같다고. 그러면 이 평행선을 움직이면서 파란 선과 만나는 상황이라고. 또는 만나지 않는 상황이야. 그게 경계야. 만나는 상황, 만나지 않는 상황이 경계야. 알겠니? 그 상황일 때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넓이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질문하고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거리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라면 현재 넓이하고 지금 똑같은 질문이야. 알았어요? 똑같은 질문이면 우리는 이 선과 평행한 선 중에 가장 먼저 만나거나 가장 나중에 만나는 점이 최대값, 최소값을 만드는 점이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야 돼? 평행선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평행선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평행선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 이런 소리겠지. 문제에 따라서 요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쉽게 못 구하는 문제도 있겠지. 목적은 여튼간에 평행선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행선을 구하는데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접선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 말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그럼 이 문제는 끝났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야. 알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뭐야? 3이죠? 그러면 어디냐? 여기죠? 1이잖아 지금. 거기가 평행한 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다고. 이해됩니까? 이 위치에 있다고. 얘는 최대가 되는 상황을 구하는 거고요. 알겠니? 우리가 그래서 쉽게 구하는 도형은 우리가 아는 도형은 쉽게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도형은 쉽게 구해야 돼요. 1. 이 선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가 있을 거고 가장 먼 위치가 있을 거야. 이제 어떤 문제는 최소값이 나올 거고 어떤 문제는 최대값이 나올 거고 어떤 문제는 둘 다 나올 거야. 가장 가까운데 가장 먼데 됐니? 근데 얘를 우리는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 어떻게 풀었어? 원하고 직선에 가장 가까운데 가장 먼데 어떻게 풀었어? 중심에서 이 선에 수선을 그은 겁니다. 중심에서 수선을 그었다 이거야. 왜? 목적은 뭐였어? 이 빨간 선이 핵심이었다고. 근데 빨간 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떤 상황? 접하는 상황일 때 원의 접선은 무조건 수직 그리고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라고. 요놈에서 요놈 빼는 것과 요놈 거리 구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곡선과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평행한 선, 접선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는 다 그렇게 풀 건데 우리가 아는 쉬운 도형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좀 더 편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2차 포물선하고 원만 설명을 한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시다.